자, 시작합니다. 앞에 봐주세요. 출석은 안 불러요. 오늘 2교시 1월차 2주 지난주에 책들 다 책은 참 우리가 나누어 주지. 책들 다 가져왔죠. 1월차 제2주 1교시 신문이란 무엇인가. 오늘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신문과 TV의 차이점 그리고 다른 점 이해. 누가 읽어볼까? 정범이. 여긴 학생이에요 이제. 예. 중학교 1학년이야. 뭐 물으면 대답하고 해야 돼. 예. 자, 정범이 한번 읽어봐요. 이 내용을 읽어볼게요. 네. 신문이 없는 세상은 암흑의 세상이다. 깜깜한 밤길을 걸으면서 걸으려면 과거에는 등불이며 지금은 플래시가 있어야 한다. 등불이요 플래시가 바로 신문이다. 신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내가 길이 어디인가가 첫째요. 다음은 내가 가는 길의 실상이다. 그만요. 여기 저 메모하세요. 신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내가를 빼놓고 읽었구만. 내가를 써놓으라고 하랬더니 내가를 정범이 학생이 내가를 빼놓고 읽었네. 예. 신문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이 어디인가가 첫째요. 다음은 내가 가는 길의 실상이다. 원래 이 옛부터 있는 말이에요. 신문이 없는 세상은 암흑 세상이다. 그런 말 여러분 초등학교 때 배웠나 모르겠네. 우리 때는 그거 배웠는데, 신문은 세상을 살아가는 길에서 등불이나 플래시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신문을 안다고 하는 것은 살아가는 일생에서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가 하는 전체 길도 알고 주변도 아는 거예요. 그 다음 성현이 학생이 한번 읽어보세요. 신문은 어려서부터 보아야 한다. 나이 들어 신문을 보기 시작하려고 하면 때가 됐다. 늦는 이유는 취업에 관한 관심과 이성에 대한 관심이 쏠려 집중이 쉽지 않고 관심도도 떨어진다. 예, 그것까지요. 신문을 언제부터 봐야 되느냐. 신문보다 그에 앞서서 말 배우기, 글자 배우기 이러한 것은 나이가 들어서는 이 머리가 잘 따라주지 않아요. 어려서 신문을 보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고 발전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신문 보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지금 제대로 정착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 학생들이 지금 신문을 통한 논술을 배우게 되고 신문에 대하여 알게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나중에 좀 이따 생각해보면 굉장히 행운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왜 나이 들으면 신문을 보는 습관을 갖기가 어려우냐? 생각이 딴 데가 있는데 그 관심이 어디에 가느냐? 무슨 이성, 이제 마음에 드는 남자, 여자, 또 취직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신문을 보는 습관을 그때 들이려고 하면 잘 안 돼요. 그 다음 윤찬이 학생이 특기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특히 중고교 시절과 신문은 독서와 함께 최고의 지식을 갖추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러나 신문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어찌 신문을 볼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신문을 보라 하면 자칫 편하게 TV를 보면 되지 않느냐고 생각하기 쉽다. 이것이 중대한 문제점이다. 예, 지금 TV가 신문을 다 잡아먹었어요. 신문이 가지던 그 효과를 TV가 전부 다 뺏어갔어요. TV를 보면 간단하니까. 그래서 TV를 잘 보는데 신문을 볼 필요가 있느냐? 이거는 지난주 첫 시간에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때 이야기했죠. 겉은 화려해지는데 속은 빈약해진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애환애빈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머리가 비는 거예요. 중요한 지식이 비는 거예요. 무엇이 느는가 할 것 같으면 사치, 허영, 유행.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식을 채워야 되는데, TV 때문에 신문을 나 TV 보니까 신문 볼 거 없어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기 때문에 결론은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논술력이 떨어지고 사고력이 떨어지고
지식이 저하되고 있다. 다시 신문과 TV는 다르다. 달라도 여간 다른 것이 아니다. 다음부터 정범이 학생 읽어보세요. 이미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사람은 시각, 청각으로부터 받는 자극 효과가 가장 크다고 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TV의 경우 시청각 양면의 효과가 있다. 그러나 신문은 청각을 떼어내 시각만의 효과를 기대하므로 불리하다 생각하면 정답에서 멀다. 계속. 신문은 시각에만 몰입하여 집중도가 높고 두세 번 새겨보며 되어 반복에 따른 효율성이 높으며 두뇌 회전에 맞도록 조절하여 교육 효과로서 독서와 동격이다. 독서냐, TV냐, 신문이냐 할 때 신문이 상속이다. 됐어요. 지금 엄마들이 TV 프로를 보는 것에 대해서 뭐 만화나 보고 이러면 좀 제재를 하지만 TV를 보려면은 교양물을 보아라, 뉴스를 보아라, 무슨 독서 프로그램을 보아라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입에 달고 사는가 하면 독서가 좋다고 해서 책을 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책은 어떠냐 할 것 같으면 소설이다, 무슨 뭐 교육 자료다, 혹은 어떤 책이 되었든 간에 그 분야에 대해서 한 길만 계속 가요. 말하자면 전문적으로 그 한 분야만 파고 들어간다. 그러나 신문은 여기 신문이 이렇게 한 부가 있습니다만서도 이 신문 한 부에 독서로 말하면 10권, 100권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다양하면서도 중요한 것을 한 군데 결집시켜 놓았다. 그래서 독서의 효과보다 신문의 효과가 50배, 100배가 사실은 높은데 신문 보는 문화도 없고 또 그 신문을 보라고 해도 어린 학생들 좀 조선일보 보라고 해서 그거 되겠느냐고 볼 수가 없다고. 또 볼 수 맞는 물론 청소년 신문이 많이 있지만 신문을 보는 습관을 부모님들이 들여주려고 하지 않고 책 읽어라, 문학전집 읽어라, 동화집 읽어라 이런 거에만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식이 편협해진다, 협소해진다, 좁아진다. 그 신문에 대한 이해를 못하니까 독서는 좋은 줄 알아도 신문이 좋은 줄은 아직 모른다. 우리 학생들은 이제 신문이 좋다는 것을 지금 한 달 동안 4주에 걸쳐서 신문이 얼마나 좋은가에 대해서 공부해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까 여기서도 말했지만은 집중력. TV는 휙 지나가고 나면 이거 뭐라 그랬지 새길 수가 없으나 신문은 지나가다가 이거 뭐라 그랬지 그러면 다시 반복해서 볼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집중도가 높다. 그래서 교육 효과로서 독서와 동격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동격 이상이에요. 독서냐 TV냐 신문이냐 할 때 뭐가 상속? 신문이 상속이다. 사실은 신문같이 좋은 교양자료, 독서자료, 지식자료는 없다. TV도 신문을 이기지 못하고 서점에서 사는 책도 신문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에서도 국어, 산수, 사회, 과학, 수학 뭐 많은 것을 배우는 거예요. 복합적으로. 그러니까 학교에서 토막토막 하루하루 그 교과서 과목을 바꾸는 이유는 우선 중요한 알갱이를 복합적으로 빨리 취득하기 위해서. 그 신문은 이런 점에서 상석이다. 다음 윤찬희 학생이 간단한부터. 간단한 예를 든다면 생소한 단어가 TV에서 나왔을 때 다시 들으려면 지나가 버린다. 만일 구원이라는 단어가 들렸을 경우 이미 지나 버린 원한이라는 뜻을 말하는 것이나 구원, 아득히 벌고 오래된 구원, 어려운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 구원, 9번 수요의 끝, 구원, 언덕 위의 정원, 구원, 원수, 구원, 일부터 원망을 만들다, 구원, 오래전부터 품어온 원망. 이와 같은 경우 꼭 필요한 탐구와 궁구의 목적을 성취하기 어려워져 TV는 신문보다 공부와 학문 진작에 뒤처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말로 만들어서는 뭐 구원뿐이 아니고 모든 말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5가지인가 7가지인가가 말로는 똑같이 구원인데 아득히 멀고 오래된다는 뜻의 구원이 있고 뭐 어려운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해준다는 구원이 있고 오래전부터 품어온 원망이라는 구원도 있고 이러한 것은 신문을 볼 적에 위아래를 가려보게 되므로
정확한 지식 사용법이나 그 글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된다. 알겠어요? 여기까지 이해 갔습니까? 예, 이거 뭐 잘 이해 갔을 거예요. 여기는 사실은 중학교 1학년 노릇을 하는 거지만 사실은 중학교 1학년 선생님들 곧 쓰니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잘 알아서 이 강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러분들 이걸 책을 쓴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연결고리를 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 신문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참 우리 말에서 이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옵니다. 정치, 학생들에게 정치 이런 얘기하면 이거 골 아파요. 이거. 이런 이야기가 큰 한문으로 된 말들이라서 신문을 보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 학생들하고나 나하고는 관계가 없게 들려요. 그럼 정치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게 어려워요. 정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은 거기다 메모하세요. 우리 집 살림이다. 정치라는 건 우리 집 이야기예요. 이거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자, 우리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계십니다. 어머니가 계십니다. 거기다도 우리 집이 있어요. 집. 집은 누가 우리 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집은 누가 우리 집이라 그래서 우리 집이야? 이게 우리 집이라는 증거가 뭐야? 내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집이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누가 너희 집이다 라고 말해주는가 하면 이게 정치가 이 말을 해주는 거예요. 정치는 이제 여러분 배운 것도 있고 앞으로 배울 것도 있겠지만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들어봤죠? 삼권 분립? 입법, 행정, 사법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이게 정치라고 그래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걸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데 아마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나 지금 배우고 있나 그럴 거예요. 정치는 법을 만들어요. 이게 너 집이다. 이것이 우리 집이라는 증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너희 아버지다. 이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입법기관에서 너 아버지라고 이것이 뭐 이제 뭐 호적법, 가정법, 민법 이런 것을 누가 만들어요? 이걸 정치가 만들어요. 입법부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행정부에서 이것을 동사무소에 가면 가족관계 등록부를 띄면은 내 아버지가 누구고 자 성현이 어째서 성현이냐? 성현이라는 이름이 어째서 성현이니까 맞느냐 틀리느냐? 이거는 정치가 행정부에서 나라가 쟤는 이성현이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나서 그러면 성현이 동생이 미현이다 여동생이 미현이가 성현이 동생이라는 증거가 무엇이냐? 이것도 역시 법으로 정한 가족법 이런 것에 따라서 행정이 미현이는 성현이 동생이다. 성현이는 70년도에 낳고 미현이는 80년도에 낳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모르게 다 있어요. 다 동사무소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림이라고 그러는데 살림이라는 것이 이제 곧 말하게 될 경제인데 자 우리 집에서 돈을 벌어다가 생활을 한다. 아버지가 월급을 타온다. 돈은 뭡니까? 돈은 누가 돈이라고 한 거예요? 돈도 한국은행에서 인쇄해 만들어낸 종이에요. 똑같은 종이요. 그런데 이것이 돈이다라고 정치와 나라가 돈이라고 인정을 해서 돈이에요. 이게 한국은행에서 만들어낸 그게 아닌 것은 내가 만들어내면 돈이 아니야. 이것이 말하자면 나라도 가정살림과 똑같이 비유를 해보면은 정치라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 집 살림을 생각해보면 알아요. 자 여기는 우리 집이니까 32평 아파트 뭐 24평 아파트 여기는 누가 뭘 들어와 가지고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와서 뭘 가져가면 안 된다. 이건 누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돼! 그러고 울어서 되는 게 아니야. 정치라는 건 곧 나라입니다. 나라가 그것은 안 된다. 나라가 막아주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김일성이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다. 그럼 쳐들어왔거나 말거나 내가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하고 엄마가 어떻게 하느냐고. 이것을 누가 하느냐? 정치가 부를 만들어서, 국방부라는 걸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국방부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월급처럼 살림을, 나라 살림을 해요. 나라 살림을 하는데 거기서 돈을,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무기도 사고 군인들 밥도 먹이고 해서 김정은 일당이 쳐들어오면 가서 막아주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러 온 사람을 못 죽이러 오게 하는 거예요. 도둑놈이 쳐들어오면 못 들어오게 하고, 만일이 와서 뭘 훔쳐갔다 하면 어떻게든지 잡아다가 도로 받아 주기도 하고 징역도 보내고. 이게 정치면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도 하고 이래야 돼요. 그 신문을 봐야 이런 걸 알아요. 김정은이가 쳐들어왔는지, 혹은 뭐 아이고 앞으로는 중학교 없어진대, 미국처럼 하이스쿨 해가지고 6년제로 된대. 나만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런 것도 정치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것도. 내 옷을 하나, 집에서 지금 자기가 쌀을, 우리 아버지가 달 농사 안 짓잖아요. 돈 주고 그걸 가서 사오잖아. 그거 어떻게 된 거요? 나라가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게 하고 그걸 팔게 하고 쌀을 한 마리에 10,000원을 하라든 100만 원을 하라든 10만 원을 하라든 정해주면은 내가 탄 돈 가지고 가서 그거로 쌀을 사다가 먹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거에 대한 이해를 못하면 신문이 단박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문은 볼 마음이 없어. 그리고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를 못해.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이제 경제가 나오는데, 경제는 먹고 사는 이제 말한 쌀과 같은 겁니다. 우리 집을, 그것도 또 우리 집이에요. 우리 집 먹고 살기. 이것이 경제다. 이것이 경제다. 우리 집 어떻게 먹고 살아요? 먹고 사는 거 성인이 어떻게 먹고 살아? 어떻게 학비 내고 어떻게 먹고 살았어? 어? 어? 크게 말해봐. 돈 벌어서. 누가 돈 벌었어? 아버지가. 아버지가 돈 버는 것을, 그거를 아버지가 돈 버는 것에 대해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 돈이 가짜 돈이면 큰일 나지. 그러면 다 식구가 다 죽지. 네. 나라가 이 돈을 지키는 거예요. 만들어내고 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돈을 한 달에 300만 원을 벌었다. 300만 원을 벌어가지고 요거를 쪼개는 거예요. 쪼개서 쌀값 얼마, 반찬값 얼마, 집세 얼마, 전화세 얼마, 학비 얼마, 아이들 옷값 얼마,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10개로 나누면 30만 원씩이고, 20개씩 나누면 15만 원씩이고, 뭐 100개로 나누면 3만 원이요. 한 가지. 요것이 경제인데, 지금 요것이 이제 우리 집 이야기지만, 이게 이제 나라로 가면, 신문으로 가는 거예요. 나라로 가면, 신문으로 갈 것 같으면, 나라 월급 타요, 안 타요? 중학교 1학년답게 대답해봐. 나라는 월급을 안 탑니다. 나라는 월급이라고 안 하고 세금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300만 원 월급을 타면은 우리는 모르지만, 중학생인 우리는 모르지만 갑근세라는 걸 내요. 세금이에요. 아마 그건 배웠을 거예요. 국민의 4대 의무. 병역, 납세, 근로, 교육 이런 의무가 있어요. 배웠을 거예요. 그 중에서 이 세금의 의무가 있는데, 월급을 300만 원을 타면은 뭐 16만 원을 내라든지 이게 정해진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세금을 내요. 우리가 사 먹는 라면에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정범이 학생. 있습니다. 있죠? 예. 이거는 부가세라고 해서 있어요. 부가가치세라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회사가 라면 값이 1,000원이라면 100원을 내고 있어요. 이거 누가 가져가느냐? 나라가 가져가. 하여튼 옷을 만드는 그 옷 한 벌을 팔아도 그 속에는 세금이 들었어요. 우리가 10만 원짜리 옷을 하나 샀다. 그럼 그 속에 10,000원이든 뭐 20,000원이든 세금, 모든 것에는 세금이 붙었다.
아까 말한 우리 집에도 세금이 붙었다. 이걸 무슨 세라고 하는 건 재산세라고 그래. 하여튼 모든 무엇에는 세금이 다 붙었다. 자동차를 타고 간다, 버스를 타고 간다, 버스비 1,000원을 냈다. 거기에도 세금이 붙었다. 보이지 않게 전체가 세금이 붙어서 이걸 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1년 예산을 세웁니다. 이걸 가지고 학교 누가 졌어? 학교 우리 아버지가 지은 거 아니야. 이런 칠판 모든 학교에서 쓰는 것, 운동장 저 넓은 땅 누가 저렇게 사나? 나라가 사준 거야. 나라가. 이 경제 구조야 이것이. 2013년 현재 우리나라 금년 예산이 342조 6천억이에요. 342조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 모르잖아. 1조가 돈이 얼마나 되는가 모르잖아. 억 알아? 억? 우리 집이 5억 간다. 그런 거는 혹시 들어봤지? 3억 5억 소리는. 억이 10,000개라 1조인데 대전으로 말하면 대전역에서 유성까지 10,000원짜리 요 다발이 요 1cm라고 보면은 유성까지 쫙 10km를 세워야 이게 1조요. 엄청난 돈이요. 어마어마야. 332조면은 10,000원짜리를 착 해가지고 탁 묶어서 칙칙칙칙칙 쌀 것 같으면은 342km를 가. 342km를 가는 게 342조예요. 342km면 대전서 서울이 150km예요. 152km인가 그래. 10,000원짜리 착착착 묶은 것을 왕복을 할 거예요. 왕복하고 좀 남네. 이런 돈을 나라가 아까 같이 거둔 것 이거를 가지고서 우리 집에 쌀 사고 뭐 사고 뭐 하고 옷 사고 하는 것과 같이 나라가 군인들 먹이고 선생님들 월급은 누가 줘? 나라가 줘요. 나라가. 선생님들 월급도. 그리고 기차역을 만들고 뭐 지하철을 뚫고 이러는 일에 착착착착착착 쪼개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 살림살이를 어떻게 하는가? 이것이 경제인데 이 경제를 경제라고 써놓으니까 학생들이 이거 뭐 접근이 안 돼. 우리 집 살림살이다. 우리 집 살림. 이거요. 이거를 크게 확대해 놓으면 나라 살리면. 그러니까 만일에 자 공무원들 월급은 300만 원을 공무원들 월급은 어느 날 100만 원을 줄여버린다. 그래서 200만 원을 준다. 그러면은 이게 신문에 났어. 그런데도 신문을 안 보는 사람은 이런 걸 몰라. 그러면 아 내년부터는 살림살이를 절반으로 줄여야 되는구나. 아 이건 안 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 공무원 월급을 50% 줄이겠다. 300만 원을 150만 원으로 확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게 이제 이번에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사회로 가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이게 이제 사회로 가는 거예요. 사회란 무엇이냐? 사회란 우리가 어울려서 사는데 너와 내가 피차간에 피해를 당하지도 않고 서로가 모두가 골고루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사회운동이에요. 그것이 사회예요. 아무리 정치가 잘 되고 경제가 잘 돼도 사회가 불안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겨요. 우리 뭐 대전 살고 세종시 살고 그러니까 이걸 못 보지만 서울에 가면 서울 광장에 지금도 여당 아이고 이런 얘기까지 나오면 힘들어지는데 천막 당사를 옮겨가지고 또 어떤 때는 또 월드컵 응원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뭐 별소리를 다 해요. 뭐 국정원 댓글 뭐 어쩌고 뭐 대통령 뭐 사과 뭐 이런 것이 어울려 사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사회에서 우리가 알아줘야 될 것은 사회는 강자와 약자가 있다. 그러니까 어린 학생이 있고 대학생이 있는 거예요. 어린 학생과 대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어. 건강한 사람이 있고 몸이 불편한 장애인도 있어. 자, 그럼 내가 지난 번에도 얘기했죠. 1등은 누구한테 감사하라? 꼴찌한테 감사하라. 1등은 내가 잘해서 1등이기도 하지만
꼴찌가 못해서 내가 1등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니야. 1등도 대한민국에 가면은 10,000등이 될지도 모르고 지구에 가면 100만 등이 될지도 모른다를 얘기했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어린이나 어른이나 아니 뭐 어른이 약하다고 해서 어른이 뭐 밥도 안 주고 막 두드려 패기로 말하면 그 세상 엉망되지. 이런 질서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어울려서 사는 것. 강자와 약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사회. 이런 것이 국가가 그렇게 살도록 하는 것. 이게 신문에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문화는 여러분 또 어렵죠? 옆방에서는 지금 문화 프로그램도 하는데 뭐죠? 그저 뭐 모델인가? 그거 하죠? 우리 같은 모델 하는 걸로 알아요. 문화라고 이거 또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 문화란 무엇이냐? 재미나게 사는 방법이야. 문화는 재미나게 사는. 재미나게 살기. 성인이 따라해봐. 재미나게 살기. 재미나게 살기. 문화는 재미나게 살자는 거요. 기왕이면 행복하게 즐겁게 노래도 잘 부르면 박수도 치고 춤 잘 추면 같이 춤도 추고 뭐 그래서 음악은 왜 해? 미술은 왜 해? 뭐 연극은 왜 하고 드라마도 뭐요? 그건 문화 콘텐츠야. 문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기왕 살면서 이런 국가 질서 체계에서 내가 되어 우리 가정에서 내가 살면서 어떻게 살면 즐겁게 살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신문에 써놓은 것이 문화면이다. 문화면에 볼 것 같으면 뭐 같은 오징어를 해먹는데 뭐 두루치기를 해먹는다, 뭐 탕을 해먹는다, 뭐 구워 먹는다. 이제 사는 이야기 이런 게 많아요. 문화면을 볼 것 같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보는 건지, 뭔 얘기를, 이게 지금, 이게 정치면인데, 신문 맨 꼭대기 상단을 보면 언제나 신문은 뭐를 보라 그랬어요? 이후에 상단을 보라고 했나? 지난주에 했나 안 했나? 한 거 같은, 했나요? 윤찬희 학생이 여기 보라고? 지난주에 했어요? 신문은 언제나 이걸 보라고 그러는데, 우리의 정치면이냐, 사회면이냐, 문화면이냐. 이 신문은 이걸 볼 것 같으면, 지금 내가 보는 신문이 어디 면이다 하는 것을 볼 때 문화라는 것은 아까 말한 모델, 옷 만들기, 옷 맵시레기 이런 것도 하나의 신문에서 취급하는 그 콘텐츠다. 우리가 관심 많은 건 교육이에요. 교육. 교육은 자 유치원 1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뭐 이렇게 이걸 학제라고 그러는데 학제라고 하는데 이건 누가 정해요? 우리 아버지가 정한 게 아니야. 여러분 중학교 1학년이야. 왜 중학교 1학년이냐? 대한민국 정부에서 정치, 입법, 행정, 사법 여기에서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이 학제에 따르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중학교라는 게 없어. 초등학교 바로 중고등학교라고 하는 거 하이스쿨 그리고 바로 대학이야. 이건 그 나라에서 정하긴 하는. 그러면 중학교 1학년 때는 무슨 교과서를 할 것이냐? 이게 중학교 1학년 교과서인데 이게 생활국어 그런 건데 내가 이거를 나중에 이거 보니까 내가 선택하고 빗으르면 밑에 써놓게 하고 빗으르면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거 만든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이건 뭐에 의해서 만들어? 교육법에 의해서 만들어. 모든 것이 법이야. 교육법. 이게 제일 상위법을 교육기본법이라고 하는데, 자, 이거 한도 없습니다. 하나 가지고 1시간에도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정치학과에 갈 것 같으면 4년을 배웁니다. 경제학과에 가서 6년 대학원까지 가고 유학까지 갑니다. 이거 간단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간결하게 아주 짧은 시간에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밖에는 무엇이 있는가 생각나는 대로 써보세요 라는 것이 밑에 있는데 얼핏 생각해도 뭐가 있어요? 연예도 있고 스포츠도 있고 문학도 있고 무한대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신문을 보면서 이걸 채워보세요. 오늘 뭐 그거 여기서 뭐 여러분 내가 1년 동안 담임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첫 수업이 55분까지예요. 25분 넘어갔네. 자, 두 번째 큰 타이틀 뭐지? 성현이 뭐예요? 신문사는 어떻게 만들죠? 자, 그 신문. 아유, 내가 아주 신문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신문사는 어떻게 만드는 거야? 누가 만드는 거야? 왜 만드는 거야? 신문사의 이 정체를 아유 어떻게 다 알겠어. 금방이야 다 못 알지만 이게 핵심은 우리가 알고 나야 신문 보는 걸 알아. 그리고 신문에 대한 이해를 해. 자, 이거 봐주세요. 신문사 뭐 왼쪽에 한문으로 쓴 거는 이거는 동아일보네. 서울신문, 중앙일보, 조선일보, 문화일보. 이 신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처음에 공부를 해야 돼요. 무슨 공부를 합니까? 신문학이라는 게 신문학. 이게 신문법의 근거. 간단히 이제 요약해 들어갑니다. 신문방송학과, 언론정보학과, 신문학과 뭐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진로 결정하는데 여기서 배웠어 이제.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동아일보라고 할까, 서울신문이라고 할까, 제호를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제호는 동아일보 똑같은 건 못 만듭니다. 서울신문 똑같은 거는 허가를 안 해줘요. 그러면 우리는 뭐야? 세종신문학과? 세종이니까? 그러면 세종신문도 또 있으면 또 허가를 안 내줘요. 그러면 세종 플러스라고 할까? 세종 플러스라고 하면은 없으면 허가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정하면 되는 거예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누가 뭐 어떤 사람이 정한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신문사 이름을 정해서 하면 돼. 똑같은 게 있다면 딴 거로 해가지고 뭐 윤찬일보라고 하든지 성현일보라고 하든지 내 이름을 갖다 넣든지 뭐 신문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정하면 돼. 그래서 이거 신문 제호를 정했어. 그러면은 이제 사무실, 신문사 사무실은 어디로 할까? 이것도 이제 신문사 사무실 법에 규정이 있어요. 몇 평 이상 뭐 어쩌고 그런 것도 있고 한데 지금은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문사가 될 수 있는, 쓸 수 있는 집기 이런 걸 준비를 하고 제일 마지막에 여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허가를 받는다. 허가. 그리고 어디서 허가를 받는지 아래에 칸에 간단히 쓰시오. 여러분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 이제 신문에 대해서 이제 좀 알고 들어가야 되니까 내가 신문을 이거 보려니까 신문이 뭔가를 모르면 볼 맛이 안 나. 허가는 어디서 내주느냐? 아이고 다 지웠네. 정부에서 내줍니다. 그럼 정부란 무엇이냐? 정부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문은 어디 소관이냐? 지방정부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지방정부는 서울이 있으니까 그건 중앙정부냐? 아니야. 서울도 지방정부예요. 서울도 지방정부예요. 서울 이건 뭐냐 하면 우리가 말하는 광역시, 직할시, 뭐 도, 시, 구, 군, 읍, 면 이렇게 말하는 거를 정부라고 하는데 정부도 복잡합니다. 좌우지간에 지방정부에서 허가를 해준다. 첫 칸에는 허가는 지방정부에서 맞는구나. 이거를 썼으면 공부 잘한 거예요. 두 번째 칸에는 지방정부 그러면 어디서 내주느냐? 공보부서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름은 다 틀려요. 공보부서에 이 신문 허가를 내주는 등록번호, 신문에 보면 여기 왜 어디나 등록번호가 있어요. 그 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받습니다. 아주 요약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공보부서에서 내주는데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거는 법이에요. 법으로 정한 어떤 신문을 만들 건데요?
인터넷 신문입니까? 뭐 종이 신문입니까? 뭐 학교 신문입니까? 이제 그런 것은 이제 조금 이따 넘어가서 하자고요. 이와 같이 신문은 내가 생각을 해서 여러분 앞으로 신문사 사장 다 될 수 있어. 누구라도 될 수 있어. 그래서 제호를 정하고 어떻게 사무실을 얻고 어떻게 허가를 낼까 고민하다 보면은 법령을 찾고 하면은 다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허가를 냈어요. 허가를 냈으면 관건이 뭐냐면 기자를 뽑아야 돼. 기자. 신문을 만들어 놓고 신문에는 글을 올려야 되는데 누가 그 신문에 올릴 글을 쓰겠습니까? 기자가 쓸 수 있어요. 기자는 무슨 사람이에요? 전문적으로 기사가 되는 글 공부를 한 사람이 기자예요. 그런 전공한 사람들을 채용을 해서 우리 회사에 필요한 과정을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그 기자들로 기사를 쓰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자를 먼저 채용을 해서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다 사장님 될 사람들이니까 이 아웃라인을 알아야 돼요. 아웃라인을 큰 틀을 알아야 되니까 이제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자, 기자가 이제 됐어요. 기자가 모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제 편집을 해야 돼요. 편집. 그런데 편집하고 편집 기자하고 취재 기자하고는 아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편집 기자는 편집하는 특수한 기술을 배워야 돼요. 신문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 글씨를 조그만하게 써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럼 신문이 이상하겠지. 이 사진이 없으면 어떨까? 신문이 좀 그 시각적으로 좀 답답하겠지. 글씨만 있으면. 자, 이쪽엔 이게 칼라판이 아니네. 이거 흑백판이네. 여기는 또 칼라판인데 답답하지. 대통령 사진을 요만큼만 잘랐으면 어떨까? 대통령 손이 이쁘니까 이걸 살렸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편집 기자입니다. 그래서 신문이 모양이 나게끔 이 모든 것을 누가 찍었나 이 할머니를 안는 손자 얼굴 좀 봐. 할머니 표정하고. 이건 또 사진을 찍는 사진 기자가 이걸 잘 찍은 거야. 그러면 이 신문을 편집하는 것은 우리가 쓰는 그냥 인터넷이 아니고 여러 기종이 있습니다만 보통 매킨토시라고 해가지고 그 매킨토시라는 그 기기를 사들이고 여기에 이제 고정 납부를 해야 이걸 돌릴 수 있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신문사를 이제 만들어 간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두 가지가 갖춰졌으면 창간호를 딱 내는 거예요. 창간호 제1호예요 이게. 성현일보 제1호예요. 그러면 주필이 홍종범이요. 주필도 이제 창간사를 대표가 쓰네. 주필이 대신 써주기도 해. 대표이사가 창간사를 탁 쓰는 거야. 일면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세월이 가면서 쌓일 것 같으면 조선일보에 보면 어디 있어? 이 사람들 이거를 안 쓰나? 있었는데 뭐 20몇만 메토라고 뭐 쫙 쓰는데 제메토 요한에 아주 그걸 자랑스럽게 쓰는데 지금 요즘은 그걸 안 쓰는가 보네. 제메토 그런 걸. 이거는 토요신문 보니까 447호라고 써있네 여기에. 제메토. 이게 이제 신문사 연륜이요, 연륜. 그래서 이제 신문사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창간호를 발행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신문에는 무엇을 쓰느냐? 이게 밑에 잘 듣고 어디 무엇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하는지 아래 칸에 쓰세요 하는 건데 신문에는 세상 돌아가는 중요한 현상. 대전역에 지금 뭐 불이 났대. 그래서 열차가 안 다니는데 이런 거 어떻게 알아? 기자들이 빨리 가서 신문이나 방송에 알려줘야 알잖아.
이런 것을 기름을 하는 것이 신문. 그리고 충효예학, 어려운 말인데 충성하고 효도하고 예의를 지키고 배우고 이러한 것을 신문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신문이 세상 돌아가는 지식만 알라는 게 아니에요. 신문은 우리 첫 시간에도 얘기했죠. 사람의 인성을 살찌우고 지식을 쌓아주고 예의 바르고 또 배우게 하는 교육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신문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주 예의도 바르고 효심도 바르고 많이 배웠고 국가관이 확고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신문을 만들면 신문이 그냥 찌라시나 똑같아. 개념이 없어. 신문사의 기자나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볼 학문과 덕을 갖추고 효심을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본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리고 의식주 현실, 나라 안팎의 사건 사고 그냥 나라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 미국 경제가 즉시 한국 경제에 영향을 받는 거 여러분 앞으로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계화 시대가 되고 있다. 첫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자, 지금 몇 쪽입니까? 15쪽? 15쪽 뭐예요? 종범이 뭐예요? 15쪽? 막 읽어봐. 학교 신문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만 읽고 말하려고? 또뭐 그 밑에 뭐 없나? 만들고 있다고요? 그럼 동물이 어때요? 영어나 국어 동호회. 먼저 선생님과 상의하여 도움도 받고 생각이 필요하겠군요. 자, 잘 읽었어요. 네. 자, 여러분 그렇다면은 신문 뭐 여러분 만들 수 있다는 거 만들 수 있어요. 우선 학교 신문을 만든다면 아주 그냥 지금 이제 이야기 들은 것만 해도 학교 신문 딱 만들 수 있다는 용기가 날 거예요. 아까 이 앞에 장 보면은 봐이 어렵잖아. 공부 좀 한다. 제호를 만든다. 세종 요즘 신문 이렇게 만들면 돼요. 그럼 사무실 집기 뭐 인쇄 쓰는 것도 별로 필요가 없어. 허가는 그래도 선생님은 알아야 되지. 그 학교 신문 우리 학교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에 신문이 없을 거예요. 없다면은 아이고 학교가 우리가 500명 1000명인데 학생이 전체가 다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5명이나 10명이 야 우리 학교 신문 만들자 해가지고 아니 무슨 뭐 500건 100건 찍지 않아도 돼. 처음에 5건 10건 찍어서 우리끼리 보다가 한번 나도 그거 줘라 그러고 그러면 학교 신문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학교 신문이 만일 있다면은 우리 뭐 깡충 뛰기 동호회 우리 달리기 동호회 혹은 뭐 음악 클럽 뭐라고 이름을 짓든 영어로 짓든 한문으로 짓든 우리 한글 순수한 걸로 짓든지 간에 어떻게 하느냐. 신문의 규격을 정합니다. 우리가 크게 만들지 말고 조그만하게 만들자. 요만하게 만들자. 우선 한 장만 만들자. 여기다가 셋으로 나눠서 만들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며칠에 한 번씩 발행을 할 거냐. 일주일에 한 번 할래. 한 달에 한 번 할래. 매일 할래. 이런 것을 정하면 돼. 우리가 시도하면 돼요. 신문 만들기 어렵잖아요. 우리 허가 받는 거 아니니까 선생님 우리 이거 할 거예요. 그거 해봐라. 선생님 해봐라 가지고 야 인마 그런 짓으로 해. 그러진 않아. 너희들 공부 안 하고 딴짓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은 신문에 무식해서 그래요. 그렇게 면박을 줘야 돼요. 그럼 뭔 소리냐 그러면 우리 교실에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몇 면을 만들면 좋을까? 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예요. 자 그럼 내용이 무엇을 실을까? 누가 글 잘 쓰니까 걔한테는 뭐 수필을 쓰라고 하자. 누구한테는 시를 쓰라고 하자. 뭐 문학지면은. 그 다음에 제호는 학교 신문의 제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하면 돼요. 그 다음에 기사가 원하는 글을 접수함. 기사와 여기 관심 있다는 사람 누가 뭐 투고라고 그러죠. 투고, 기고 이거 다 달라요. 우선
쟤는 안 한다면 그럼 너 글이나 좀 줘라. 뭐 이렇게 해서 원하는 걸 편집을 하는 담당한 사람들이 무엇을 내용으로 담자. 그 원하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장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300자만 써주세요. 500자만 써주세요. 또 우리 국어 선생님한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편집위원을 정하는 겁니다. 요즘은 학교신문 만들기 좋은 게 인터넷이 있어가지고 반대로 카페를 만들어도 돼. 카페 가입하는 거 알지? 블로그를 만들어도 돼. 블로그. 그래서 조치원 여자중학교도 하면은 조여중일보라고 하든지 조여중 커뮤니티라고 하든지 조여중 매니어라고 한다든지 뭐 해가지고 카페를 개설해가지고 회원을 수집해서 자기 글을 올려도 돼요. 카페 그런 것은 컴퓨터로 편집하면 되죠. 또 종이신문을 발행하는데도 그럼 이런 거 다 할 줄 알잖아요. 칼라로 이렇게 만들고 그런 거. 그래서 인쇄해가지고 배포하면 돼요. 첫 시간 끝났습니다. 물어볼 거 없죠? 물어볼 게 뭐 있겠어? 예, 아저씨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자, 여기 좀 봐주세요. 그걸 한문으로는 주목이라고 합니다. 주목하세요. 나를 봐주세요. 첫 번째 이제 이번 주간 2교시입니다. 지금부터 신문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모르는 게 있을 거예요. 신문은 첫째 다 똑같지 않습니다. 신문 다 틀려요. 우리는 그냥 신문 그러면 그게 그건 줄 알지만 여러 가지가 다른데 그 다른 것을 지금 다 말할 수는 없고 우선 크기부터가 다릅니다. 이게 한문인데 여러분 무슨 신문이에요? 이거 무슨 신문이에요? 조선일보. 이 학생들이 나이가 터먹어가지고 대답을 안 해. 이런 신문을 뭐라고 부르는가 할 것 같으면 따라해보세요. 대판. 오사카가 아니에요. 대판 신문이라고 합니다. 이걸 딱 펼치면은 이것은 전지의 반이에요. 반절지라고도 하죠. 반절지. 이게 대판이다. 우선 그거 알고 그 다음 이 신문을 이렇게 반 접은 거하고 똑같이 생긴 게 있어요. 이건 무슨 신문이에요? 또 대답하네. 무슨? 도요신문. 이것은 요거 딱 반 접은 거 크기가 같아요. 요거를 거기다 적으세요. 타블로이드 판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타블로이드 판. 근데 신문이 그런 게 있는가 하면 또 내가 가지고 왔는데 여기다 써놓아야 되죠. 첫 번째는 대판 쓰셨어요. 대판. 두 번째는 타블로이드 판. 세 번째는 베를린 말고 베를리너 판이라고 쓰세요. 베를리너 판. 근데 베를리너 판을 못 가져왔어요. 이 세계적인 신문 추세는 베를리너 판 추세입니다. 베를리너 판은 여기서 이것보다 한 15cm 길어요. 세계 신문이 다 그 사이즈예요. 여기 한 5cm 더 넓고 이만큼 길어요. 이것이 모든 세계의 신문이에요. 한국에서는 신문 하면은 대판 이게 신문으로 하는데 이런 신문은 세계에 나가면 없습니다. 왜 없느냐? 이거는 이렇게 펼치고 보면은 지하철에서 이거 펼치고 보면 옆에 사람들 이거 다 방해받아요. 이거는 아주 구형이에요. 이건 말하자면 보수적이라고 할까? 이게 일본하고 한국하고 이 신문을 지금 만들어요. 이게 고집이 어찌 보면 이 신문 이만큼 잘라서 여기다 갖다 붙이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펼치면 옆에 사람한테 방해 안 받잖아. 그러니까 밑으로 길게 만들었어요. 옆으로 넓게 안 만들고.
그래서 지금 세계의 신문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이나 일본하고 한국 빼고는 베를리너판 신문을 발행하는데, 베를리너판 신문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베를린이 어디예요? 독일의 수도입니다.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 처음 이 판형을 만들어서 그것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편리하다고 해서 베를리너판이 정착을 했는데, 하여튼 세계 신문이 이렇게 생긴 건 없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세계로 나갈 거니까 베를리너판 이거보다 약간 긴 거다. 이건 무슨 판이냐? 이 중앙일보는 이 이름을 뭐라고 줬는가 하면 자기네가 이름을 줬어. 신중앙판이라고 했어요. 뭐 따라해 보세요. 신중앙판. 신중앙판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가 만들었어. 자기네들 이름을. 근데 여러분 신문, 이런 신문은 아마 처음 볼 거예요. 이런 신문 꼭 찾느라고 한장을 오늘. 요만해 신문이. 요게 신문이에요. 요게. 요거는 A4 용지 한 장을 붙여서 사면으로 만드는 신문이에요. 하다가 물론 이게 실패했는데 충청시대라고. 요 신문은 여기에 보면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여기 있는 거를 QR코드를 많이 박아놨어요. 여기다 스마트폰을 갖다 대면 그 앱이 피리륵 돌아가서 이 기사로 돌아가요. 웃을 거리, 고민거리, 읽을 거리 쫙 가서 대면은 여기에 동영상도 돌아가. 여기에 보면 뭐 별게 다 들었어. 그럼 이것도 신문이야? 그럼 무슨 신문 같질 않지. 이거는 충청시대라는 신문사가 만들었던 건데, 이건 충청시대판이라고 그냥 이름 붙이면 되는 거예요. 신문을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면 될까 안 될까? 뭐 안 되라는 법은 없어.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펼쳐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가는 신문이 뭐냐? 요 신중앙판을 반 접은 것에서 요만큼을 잘라낸 요만한 신문이 있는데, 그 이름은 잊어버렸네. 이게 하루에 1억 부 나가. 1억 부. 도톰해. 그래서 이렇게 넘기게 생기는데, 뉴욕이나 워싱턴에 가면은 이런 신문을 전부 다 공짜로 차로 싣고 와가지고 전부 다 나눠주고 있어. 그럼 여기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이게 다 들었어. 그럼 이 신문사는 왜 공짜로 이걸 차로 가져와서 나눠주느냐? 하도 많이 나가니까 광고가 빗발치게 들어오는 거예요. 광고가. 앞으로 이제 광고에 대해서도 다음 달쯤에는 배울 건데, 이 광고가 예를 들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여기 조그마한 데 들어가는 광고는 막 5천만 원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시장이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신문을 맨날 전폐만 만들 게 아니라 요즘 청첩장 보면은 모양이 여러 가지죠. 우리 지원여자중학교 신문은 이렇게 만들면 어떨까? 착착 넘겨. 뭐 마음대로지 뭐. 아니면 뭐 갈래머리를 딴 여학생같이 만든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이런 신문들은 창의적인 신문은 아니에요. 그냥 종이가 나온 대로 그냥 똑 잘라서 표준 말로 하면 여분지인가? 여백지 뭐 우리 거 옛날 말이 입에 배서 기랫밭이라고 그러는데 기랫밭이가 안 나가게 그렇게 한 거지만, 사실은 신문도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고 있다. 그러면 신문은 크게 규격만 해도 이렇게 다르다. 그래서 이런 신문들을 뭐라고 하나? 지금까지 이렇게 본 것을 이것을 종이신문이라고 그래요. 뉴스페이퍼 이렇게 말하는 종이신문이에요. 종이신문.
기타는 조치원 여중이라서 조여중판이라고 해가지고 이쁘게 만들 수도 있어요. 단 이런 걸 만들 적에 아까 허가를 어디서 만든다 그랬어요? 지방정부 공보처에서 만든다, 공보 담당이 허가를 내준다 그랬는데, 여기 지방정부 공보 담당한테 허가를 신청하면은 규격이 뭐냐 이걸 물어. 규격이 무엇입니까 하고 접수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아까 말한 모든 것들이 1, 2, 3, 4, 5, 6, 7, 8에서 다 있어. 그럼 여기에 안 맞으면 곤란해. 그러면은 그게 허가를 해줄 적에 규격이 법 몇 조 몇 항 몇 절에 근거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은 그게 곤란해. 그러면 요런 건 신문 규격에 있느냐? 있어요. 이건 법에 있는 거예요. 법에 있는 거. 원래 신문의 시작이 뭐라고 했던가? 말했던가 안 했던가? 신문의 시작은 방입니다. 방. 조선시대에 갖다가 길거리에 붙이는 벽보. 요즘에는 뭐 대자보 뭐 이렇게 학교에 가면 게시판에 붙는 거. 근데 이게 규격이 있어요? 없어요? 규격 없어요. 물론 지금 지방정부 계시대가 이렇게 있으면 계시대는 법정 규격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오바되면 붙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신고를 해가지고 무슨 문학제를 한다, 무슨 꽃박람회를 한다, 무슨 와인 페스티벌이다 이런 거 하려면 이 규격이 안 맞으면 등록이 안 돼. 그런 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신문의 규격도 지금하고는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신문은 크게 지금 보면 종이신문도 이거 보수신문이냐 뭐 진보신문이냐 있으나 그런 건 지금 안 배워도 되고, 두 번째로 뭐가 있는가 하면 인터넷 신문이라는 게 있어요. 인터넷 신문. 그런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우리 회사가 무슨 신문인가 하면 터치프레스라고 해서 인터넷 신문사입니다. 그러면 인터넷 신문사도 또 다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인터넷 신문에도. 우선 종이신문과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이 밑에 인쇄는 조금 고쳐야 되겠네. 인터넷 신문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 종이신문은 지금 보셨다시피 어떻습니까? 이것이 지금 36면까지 있어요. 그럼 여기 보면 오피니언, 넘겨보면은 또 무슨 전면 광고, 또 피플 스토리, 신문은 선생님, 이렇게 여기 이 카테고리가 스포츠, 연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36면을 이걸 처음에는 이것도 4면 나왔던 거예요. 이걸 360만 만들면은 이 10배가 두꺼워지면은 이거 언제 다 넘겨봐. 이 인터넷 신문은 아주 좋은 장점이 편집에 제약이 없어요. 종이에, 그래서 옛날에는 신문을 7단으로 이렇게 나오면 몇 단, 몇 절 기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런 게 이제 없어지는 거야. 인터넷 신문은. 인터넷 신문은 자유형이다. 그러니까 구속을 잘 안 받는 아주 열린 편집이 열린 신문이 인터넷 신문이에요. 앞으로는요, 종이신문이 더더욱 줍니다. 종이신문이 1990년대 독자가 신문 구독자의 90%가 종이신문이었던 것이 지금은 20%로 종이신문이 추락했어요. 종이신문사 이제 있고 너무 힘들어져 버렸어요. 독자도 없어요. 구독료가 나와야지. 신문값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 만들어서 기자, 편집기자, 인쇄기자, 배달하는 사람, 이거를 다 이거 갖다가 월급을 주고 하려니까 엄청 힘들어. 그 자꾸 돈 주고 15,000원. 이거 안 봐. 인터넷 신문은 기자, 편집기자는 있어야죠.
인쇄가 생략이야. 배달이 생략이야. 바로 그냥 올리면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종이신문의 가장 큰 취약점인 독자 확보에서 독자가 이건 갖다 주지 않으면 못 봐. 근데 인터넷 신문은 갖다 주지 않아도 그냥 열려. 이거 어디까지 열리느냐? 세계로. 대한민국 전체. 대전일보 하면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을 하지만 인터넷 신문 터치프레스 하면 대전이 시장이 아니고 충청남도, 제주도, 뭐 북한, 일본, 소련 전체가 다 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인터넷 신문에 이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자 이만한 판형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반을 접으면 타블로이드라고 그랬어요. 아까 작은 신문은 요만한 것도 봤어요. 여기에 글을 하는데 요만큼 자르고 여기다 하나 집어넣고 이런 게 다 없어. 전체보다도 더 많은 것을 쫙 깔을 수 있어. 그러니까 심층 기사 취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인터넷 신문에 최고의 소망이 있어요. 종이값도 안 들지, 인쇄비도 안 들지. 재미난 것은, 중요한 것은 계속 내려 깔지. 그건 뭐 종이값도 안 들게 계속 내려가면 돼. 사진 한 장 실을 거. 자, 메르켈 총리가 메르켈 총리 사진하고 타이틀은 틀리네. 이거는 이 사람이 삼선에 성공했다는 기사 같은데, 메르켈 총리가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이러는 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그 중에서 하나를 실었잖아. 인터넷 신문은 요렇게 하고 있는 거 요렇게 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 만세 부르는 거 다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분 앞으로 인터넷 신문 시장이 큽니다. 가장 유망한 것이 인터넷 신문이에요. 왜? 시공 초월, 지역 초월, 독자 대상 초월, 모두 초월이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인터넷 신문도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정치, 경제, 재미난 이야기, 학교, 단방 이거 다 있어요. 거기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게 쫙 있고, 사진도 이렇게 한 장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한 장에 20장, 10장 확 보여줘도 돼. 아이고, 누가 그렇게 많은 걸 실어놓으면 누가 봅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이, 자기의 관심 분야는 들어와서 본다. 이게 자기의 관심 분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러한 3차원 세계의 정보 통신을 이용한 인터넷 신문에 관심을 가지고서 인터넷 신문 쪽에 앞으로 기자가 돼야 돼요. 근데 인터넷 신문에 가장 난점이 뭐냐 할 것 같으면, 그건 종이신문도 마찬가지였었는데, 독자가 얼마나 되냐. 독자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문제인데, 독자는요 처음에 조선일보도 처음에 독자가 1000명부터 시작하고 500명부터 시작한 거예요. 오랜 동안 좋은 기사를 많이 쓰다 보면은 인터넷 신문도 독자가 쌓이는데, 이거는 독자라고 안 하고 조회수, 방문자 싸움에 조회수와 방문자가 일일 100만 명, 200만 명인데도 있어요. 지금 그런가 하면은 1000명, 500명인데도 있고요. 이것도 열린이 쌓이고, 특종이라고 하죠. 특종? 단독? 저 놀라운 새로운 소식을 잘 발굴해내는 회사는 그로 인해서 방문자가 확 늘어나게 돼요. 아무튼 신문은 크게 인터넷 신문과 종이 신문으로 나누어진다. 물론 여기 이제 성향에 따라서 많이 여러 계열별로 구분이 되겠지만, 우선 신문에 대해서 요거 정도만 알고요. 우리 신문을 볼 적에 요거 정도는 우리가 알고 신문을 봐야 돼요. 신문은 처음부터 제가 얘기했죠. 신문은 다 같은 신문이 아니다. 다 같은 신문이 아닙니다. 그 크게 나누면 중앙지가 있고 지방지가 있습니다. 중앙지, 지방지. 이게 신문을 딱 보면 이거 어디서 만드는 거야?
중앙지네. 중앙지는 무엇입니까? 서울 근처에서 오랫동안 발행했던 이름이 많이 알려진 것을 중앙지라 그래요. 여기 저 중앙지 길 조중동이라고 한 건 뭔지 모르죠? 약자입니다. 이게 조선 중앙 동아일보의 약자예요. 이것을 우리는 보수신문이라고 합니다. 보수신문. 보수가 뭘까? 이것은 또 다음에 시간 날 때 또 배워보세요. 그 다음에 한경한이라고 있어요. 한경한. 이것은 진보신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그 기자들이 생각하는 방향이 보수냐 진보냐 하는 건데 어려운 얘기예요. 이거는 한경한은 한겨레, 경향신문, 한국일보 이게 우리나라의 신문 6대 신문입니다. 여러분 이 신문을 딱 보면은 제목을 보면 조중동 한경한 볼 것 같으면은 아 이게 중앙지 우리나라의 6대 메이저 신문이다. 큰 신문이다. 여기 뭐 동아일보, 중앙일보, 뭐 조선일보 이렇게 옆에 이거 제호가 나와 있네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지. 신문을 보면 이게 지방지인가, 중앙지인가 우선 이걸 봐야 돼요. 신문을 딱 보면 이게 중앙지요, 중앙지요, 지방지요. 그러면 우리 지방에도 지방지가 있습니다. 옆에 요 그림이 나와 있네. 동양일보, 중도일보, 한문은 중도일보고 충청투데이, 대전일보 이렇게로 말하면은 동양일보 위에 충청일보가 올라가야 되는데 청주서 나오는 거. 충청일보가 우리 충청 지역에서는 가장 오래된 신문으로 내가 알아요. 아 맞을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전일보, 동양일보도 오래된 신문이에요. 중도일보 이런 거 다 60년 넘은 신문들이에요. 자 그리고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여기 보면은 6개가 써 있는데 지금 내가 말한 것이 5개네요. 말고도 충남일보, 뭐 금강일보 그런데 넘기면 나오네. 신문이 크게 중앙지가 있고 다음에 지방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지역지가 있습니다. 한 장 넘겨보세요. 그 신문에 대해서 뭔 신문이 있는가 여러분 자꾸 찾아보십시오. 지역지라는 것은 지금 이 지방지라는 거는 광역단체라는 거는 광역시와 도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이것은 광역시와 도에 속한 세종시는 광역시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예요. 옛날에 연비군일 때 이럴 때는 충청남도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역지라고 하는 것은 세종, 우리가 지금 조치원 여중이라면 세종시죠? 세종시 조치원읍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논산시다 그러면 뭐예요? 논산시다 혹은 뭐 천안시다 이러면 이것은 논산시, 천안시 이런 것은 충청남도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예요. 요 천안에서 만든다 이러면 이것을 지역지라고 부릅니다. 논산에서 만든다 그러면 지역지예요. 또 세종에서 만든다. 세종 그러면 이것은 물론 이렇게 말하면은 지방지가 되는데 세종은 광역시급이니까 그렇지만 현재는 뭐 지역지하고 좀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맨 밑에 볼 것 같으면은 각 도가 써 있네요. 그리고 위에는 신문이 한겨레, 서울신문, 한국일보, 조선일보 되어 있는 것은 지역지 사진과는 맞지 않네요. 여기는 대전일보, 뭐 충청일보, 뭐 충청투데이 뭐 이런 걸 실어 써야 되는데 그건 맞지 않네요. 그러면 자 이게 각각 특성이 있어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그러면 지역지별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라는 말이 있는데 서울중앙지에서
조치원 역 앞에 무슨 교차로 신호등 고장 이런 것이 중앙지 신문에 날까요? 안 납니다. 바로 이런 우리 지역에서 꼭 알아야 될 거. 조치원 여자중학교 3일간 휴교. 무슨 연유로 3일간 휴교하기로 함. 이런 것은 한국일보나 중앙일보에 한만 찾아도 없어요. 우리 지방 지역 소식은 그 신문에 가서 봐야 돼. 그러니까 조치원에 대한 생활정보, 세종시에 대한 생활정보, 세종시에 무슨 뭐 종합병원이 들어온다. 이런 것은 조선일보, 한국일보에 찾아도 없어요. 세종시에 복지센터가 개소했다. 조치원에 노인 요양 전문센터가 들어왔다. 혹은 조치원에 중학교가 2개가 더 생긴다. 하여튼 우리 지역 조치원 재래시장이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서 무슨 뭐 소방관계가 어떻게 변한다. 우리 이웃의 이야기는 우리 지역 신문에 가서 찾아야 돼요. 그럼 우리 지역지는 뭐가 있을까요? 지역지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뭐 세종신문이 있나, 세종플러스가 있나, 세종마이너스가 있나, 뭐가 있는가. 하여튼 이것도 어디엔가 내가 다 사진을 찾아서 보냈는데 사진가 있습니다. 세종방송이라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그렇다. 하여튼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9페이지로 갔습니다. 가로 안에 저장할 요점을 채우세요. 첫 번째, 일간과 주간이란? 일간은 뭐예요? 일간은 매일 나오는 게 매일. 매일 인쇄해서 배달되는 것을 일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일간도 이것도 격일간이 있어요. 이틀에 한 번씩 만들면 격일간이에요. 3일에 한 번 만들면 격3일간이라고 해요. 말 만들면 돼. 격3일간이라고. 주간이라는 건 뭐예요? 주간이라는 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격일간, 격주간도 있네. 격일간, 격주간. 무엇인가 알죠? 그러니까 신문을 볼 것 같으면은 이게 주간인지 뭔지 써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이게 주간이다, 뭐다, 일간이다 이 신문 앞에 다 써 있어요. 다 써 있어. 자세히 보면은 써 있어.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 신문. 앞으로는 인터넷 신문이라고 하는데 인터넷 신문에 일간, 주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또 다릅니다. 인터넷 신문은 일간, 뭐 월간, 격일간 이런 게 없어요. 인터넷 신문은 24시간 돌아가요. 항상 열려 있어요. 그 인터넷 신문사는 부지런해요. 인터넷 신문은 자, 대전역에 불이 났어. 대전중앙시장에 불이 났어. 그럼 아이고 가서 취재를 해. 그럼 오늘 1시에 불이 났어. 사진 찍고 취재하고 회사에 돌아와서 편집해가지고 내일 아침 대에 나와. 인터넷 신문은 가서 돌아오면 1시간 만에 그냥 계속 나온다. 이 인터넷 신문은 일간도 아니고 주간도 아닙니다. 실시간이에요, 실시간. 그런가 하면은 월간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잡지라고 해요. 신문은 월간 조선이라는 것도 있고 월간 동아라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런 것은 이제 잡지로 넘어갑니다. 개간지 소리 들어봤어요?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따라서 한 번씩 내는 것이 개간지입니다. 그러니까 뭘 이렇게 받으면 이게 무엇이냐라는 걸 우선 알아야 돼요. 신문도 받고 나면 이것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모르고 보면은 아무도 몰라. 깜깜 밤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관지가 있어요. 기관지라는 것은 어떤 정부 단체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를테면 법무부에서 변호사들이 모여서 뭐 법무일보를 만든다. 혹은 뭐 종교단체에서 기독교 신문을 만든다. 그건 자기네들 기관지. 뭐 불교 신문이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붙들고 신문 본다고 하면 안 돼.
다 신문이 달라요. 그리고 뭐 낚시 동호회에서 뭐 주간 낚시를 만든다. 주간 낚시. 그러니까 다 그 기관지. 그러니까 이거 동호지네, 동호지. 기관지는 어떤 단체, 혹은 아동보호단체, 청소년보호단체, 미혼모 단체, 무슨 결손가정단체,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만드는 것을 기관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신문이 무슨 신문이야 하는 거를 딱 알고 나면 이것이 기관지로구나. 그러면 동호지는 낚시다, 주간 등산, 주간 골프, 월간 뭐 여행 뭐 이런 것들은 다 동호지에 해당합니다. 지금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은 또 학교지가 있어요. 학교지. 그러면 뭐 충남 대학신문, 세종 여중신문 뭐 이런 것들을 학교지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일 것 같으면 이 교육 관련 신문이 상당히 부족해요. 교육, 학생 신문. 이게 학교에서도 늘 독서를 권장하는데, 독서 권장하는 거 볼 것 같으면 나 문학전집 봐라 뭐 이러는데, 문학전집 봐야죠. 문학전집 봐야 되는데 이 좋은 신문을 만들어줘야 돼요. 청소년 신문, 학생 신문 뭐 이런 것을 만들어서 다양한 필진들이, 기자들이 이런데 참여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줘야 돼요. 질문이 없다 보니까 제 3주차로 딱 넘어가게 되네요. 3주차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오는데, 오늘 시간이 조금 짧지만 짧은 시간은 학생들과 질문으로 대체하면 돼요. 혹시라도 지금 2교시를 이렇게 교재를 보니까 이건 이런 거 같으네요 뭐 그런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정범미 학생 뭐 있을 것 같은데? 없습니다. 왜 없을까? 아까는 뭐라 그랬지? 너무 어렵다 그랬지? 내가 어려운 거에 대해서 잠깐만 봐요. 이거는 사실 다음에 나올 이야기인데, 4주차나 가야 나올 이야기인데, 이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거를 강사가 이거 너무 어렵겠는데 이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그 강의가 안 돼요. 사람이 남녀가 태어나서 남자와 여자가 갈라지는 때를 언제나 하는가 하면 제2차 성징기라고 합니다. 들어봤어요? 들어본 사람? 들어봤어, 성현이? 들어봤어요. 몇 살이에요 이제? 그러면 들어봤습니다. 한 15살 걸렸어요. 만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어린이가 이전에는 남자도 여자도 아니야. 여자도 남자 같은 행동을 하고 남자도 여자 같은 행동을 해. 그러나 2차 성징이 딱 올 것 같으면은 여자아이는 갑자기 부끄러움을 타기 시작을 해요. 남자아이는 겨드랑 사타구니 요 턱에 수염이 나면서 목청이 굵어지고 갑자기 좀 난폭해지기 시작을 해요. 여자아이는 수줍음을 타고 생리를 시작하는 게 2차 성징기예요. 중학교 학생들에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 강사들이 알고 가야 될 이야기다. 중학교 1학년이면 지금 우리 나이로 중1이면 14세요. 이거는 가서 하진 말어. 가사 선생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14세라는 건 만 13세예요. 요게 초경을 겪는 시기예요. 요즘 초경에 대해서 가정에서 엄마들이 얼마나 관리를 잘하는가 모르겠지만 좌우지간에 요때에는 여자는 여자다워지고 남자는 남자다워지는데 만 13세에서 15세 사이예요. 그런데 내가 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3세에서 15세 사이가 되면 지적 발달 능력이 2분의 1로 준다. 이건 과학을 내가 지금 생물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렵다는 사람들에 대한 내 반론이에요.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2분의 1로 준다.
내 말이 아니야. 애국어를 가르치는데 만 5세에서 7세까지에는 동시에 5개가 들어가. 5가지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뭐 일본어 5개를 동시에 가르쳐도 근데 걔들이 안 듣는 것 같아. 막 썰레발에 치고 아무것도 안 듣는 것 같아. 그런데 잘 듣는 어른한테 10시간 강의한 것보다 썰레발에 치고 안 듣는 학생한테 1시간 강의했어도 얘들은 이걸 알아듣는다. 이게 가장 두뇌가 활성화되는 때가 5세에서 7세다. 이때는 동시에 5개 외국어가 한 번에 가르쳐도 들어간다. 그러나 딱 2차 성징이가 넘어갈 것 같으면 2가지를 가르쳐야 적합해. 이때는 이미 두뇌가 활성화되는 것이 이때만 못한 거예요. 어릴 때만. 그러면은 어릴수록 어려운 걸 가르치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거라도 안 듣는 것 같아도 걔들 머릿속에는 들어가고 있다. 몇 개 국어를 해줘도 들어가고 있다. 아이들을 믿어줘야 돼요. 쟤 엄청 똑똑해. 딴전 치는 것 같아도 쟤 알아들었어. 성현이 하고 뭐 공부를 해보면은 쟤가 알아들은 건지 안 알아들은 건지, 야 성현아 알아들었냐? 그러면 예, 진짜 알아들은 건지 가짜인지 알아들었다 이거예요. 학생들을 인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작가들에게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내가 책을 여러 권 썼지만 원칙이 뭐냐? 중2가 못 알아듣는 글은 쓰면 안 되고, 이거보다 더 어려워도 안 되고 더 쉬워도 안 된다. 이거는 가장 정확한 독자다. 한국인의 평균 두뇌가 대학을 나온 사람도 사회생활 하다 보면 중2하고 같이 맞아떨어진다. 중2에다가 맞추면 제일 정확하다. 이것은 모든 한국의 글이라는 게 중2가 못 알아듣는 글은 연구서나 논문 말고는 없는 거예요. 대중서적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어려우리라 생각을 하고 아끼면은 어렵다고 생각하려면 가서 만화책 가지고 하지 뭐, 소설책 가지고 하지 뭐. 그리고 국어책에 여기 다 나와 있어. 이 국어책도 내가 이렇게 중학교 1학년 거 이렇게 넘겨보니까 이것도 안 쉬워 절대로. 우리 이제 교육원장님이 자꾸 어렵다 하시는데 나는 어렵지 않다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고.